안녕하세요. 일산청소학원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그 대학의 수시 전형은요, 상명대입니다. 네, 상명대 수시 전형을 살펴볼 건데, 상명대는 수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특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다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 네. 그래서 교과로서의 고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서의 이제 상명 인재 전형,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먼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네, 교과인데요. 일단은 작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으로 서류 100%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 최저가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상황에서 국수 영탐 2합 7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닐 텐데, 그래도 너무 만만하게 보셨다가 최저를 못 맞추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중에 제가 국가안보학과를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늘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국가안보학과가 좀 변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단계별 전형에서 이제 일괄 합산으로 바꿨다는 점과, 또 하나는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면접 10%가 폐지되고 그 10%를 이렇게 체력 검정의 20%로 확대시켜놨어요. 그게 좀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모집 인원은 이제 인문은 1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자연은 8명 정도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천 자격은 일단은 구수생까지, N수생은 구수생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제 문제는 추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겠지만, 그래서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고 재학생은 당연히 1학기까지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역시 수능 최저가 2합 7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다는 거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일단 성취도별에서 A, B, C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A는 100점, B는 96점, C는 90점 이렇게 나와 있고, 반영 교과는 전 과목입니다. 네,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이라고 이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영 교과를 전 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바뀐 명지대가 이제 반영 교과가 전 과목으로 바뀌었고, 일단은 그 광명사가 비슷한 라인에서는 이제 명지대하고 상명대 이 두 곳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 산출 방법이 전 과목이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 교과 면접의 입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자, 상명대학교는 이렇게 본 그 대학의 수시 요강에 최초 합격자의 성적과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네, 학교마다 대학마다 저마다 입계를 보여주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렇게 상명대학교는 되게 친절해요. 네. 일단은 최초와 최종을 모두 보여주고, 최초 합격자의 최고 성적, 최저 성적,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최고 성적, 최저 성적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어떤 유인책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닐까, 좀 친절한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과가 있는데요. 이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합격자의 성적의 최고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의 최고를 이렇게 표시한 학교인데, 그 스펙트럼이 다소 다른 학과보다 좀 넓어서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그 중에 지적재산권 전공이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작년에 14.83대 1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보실 것은 경영학부입니다. 이 경영학부는 제가 다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뭐냐면 최초 합격자 성적의 최고와 최종 등록자 성적의 최고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즉 안 빠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지원한, 이 경영학부를 지원한 학생은 아마 다른 대학에서 좀 상향층을 하고 좀 떨어졌나 봅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원 순위는 49번까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교 추천 전형 자연계열의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노란색 부분은 이제 최초 합격자 성적의 최고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의 최고가 좀 넓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학과가 되겠고, 컴퓨터 과학 전공, 그다음에 개인 전공은 2.6부터 2.67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상명대 그 고교 추천 전형은 되게 좀 촘촘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점대 초반에서 중반에서 좀 입결의 당락이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파란색은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입니다. 그래서 14.29대 1의 의료학 전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보실 것은 뭐냐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앞에 인문에서 보신 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최초 합격자의 성적의 최고와 최종 등록자 성적의 최고가 똑같은 학과입니다. 똑같은 학과. 화학 에너지 공학 전공, 그다음에 식품 영양학 전공 이렇게 두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의 최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좀 더 하향 지원 및 안정 지원으로서 요 상명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최초 합격자의 이런 성적을 볼 때 올해 24학년도에는 여기에 많이 감안을 한다면 좀 안정 지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충분한 안정 지원이겠죠. 충분한 안정 지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전형을 볼 텐데요. 이제 상명 인재 전형, 즉 상명대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명대 전형에서는 이번에 가장 크게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서류평가 100이라는 점이에요. 과거 23학년도에는 단계별로 전형을 실시하면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으로 진행됐던 것이 면접이 폐지되면서 서류 100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입결을 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참고를 해야 하는 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본인의 내신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비슷한 라인의 광명상가가 있잖아요.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광운대하고 카톨릭대가 24학년도부터는 이제 서류 전형, 학생부 종합 서류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명 인재 전형의 면접이 폐지된 서류 전형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격적인 그런 전형 방법의 변경이 아닌가. 그래서 상명대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상명대에서 하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승세단 라인에서도 이제 서류 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국승세단의 학생들도 좀 상명대를 지원하도록 유인하려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면접을 폐지하지 않았나, 서류 100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이제 예체능은 이 세 가지 학과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조형예술 전공, 생활예술 전공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단계별 전형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의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인문과 자연에서 다 6명씩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 자연은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접이 없어졌고 서류 100으로 뽑는 그런 전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20%, 전공 적성 30%,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아마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행사 크게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전공 적합성이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목별, 개념별, 세분 능력 및 특기상, 즉 저희가 말하는 세특이잖아요. 그 세특에서의 어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치 활동이라고 하죠. 창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명인재 전형의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3학년도에는 이제 면접이 30%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입결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24학년 때는 면접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요 입결을 보시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에서는 아마 이제 면접이 좀 없어졌으니까 본인의 어떤 내신이라든가 학생부 내용을 좀 면접으로 많이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바와 같이 노란색은 이제 최초 합격자의 성적 최고와 최종 등록자의 성적 최고가 좀 가장 넓은 학과, 여러 이제 공간 환경 학부이고요. 이 파란색은 경쟁률이 좀 높았던 학교. 그래서 16.5대 1의 교육학과, 그다음에 가족복지학과는 17.75대 1로서 좀 경쟁률이 높았다. 이런 학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보이실 텐데요. 이 빨간색 학과는 뭐냐면 최초 합격자 성적 최고와 최종 등록자 성적의 최고가 똑같은 학교입니다. 똑같은 학교. 그리고 충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이시는 이 학과들은 문헌정보학 전공, 지적재산권 전공은 광명생활 라인이라든가 그 윗 라인에서도 그렇게 흔한 과가 아니죠. 흔한 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를 좀 고집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만 딱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최초 합격자 성적의 최고와 최종 등록사 성적의 최고가 그대로 똑같지 않나, 1등은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자연계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일단 전기공학 전공이 최초 합격자의 성적 최고 1.54, 최종 등록자의 성적 3.42, 그래서 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학교는 전기공학 전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은 이제 생명공학 전공이 2.6, 그 다음에 2.6, 역시 1등은 빠지지 않은 학과들이죠. 수학교육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생명공학 전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연한 녹색으로 된 세 가지 학과가 있죠. 이 세 가지 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학과들,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 앞에 학과들은 이제 면접이 빠진 그런 상황에서 24학년도 학생들을 뽑는 상황이고, 이 세 가지 학과는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30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단계별 전형이 그대로 적용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 입결은 거의 비슷하게 올해 24학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상명대를 알아봤고요. 상명대는 일단 인서울의 마지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교과로서의 그런 성적대도 그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윗라인의 국sun세단이라든가 이런 학교와 잘 비교하시면서 안정지원, 상향지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